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10년 전에요. 저는 알고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2억 3천만 원.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보상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좀 보상받을 수 있겠지. 단둘이 여행이라도 한번.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돈 나한테 다 줘. 평생 구박만 하시더니 이제 퇴직금까지요? 저는 그날 30년 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1973년생. 올해로 52살이 됐어요. 30년을 하루같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한데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계란말이 부치는 소리, 남편 도시락 반찬 만드는 손길.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올해 78이세요. 아침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반찬이 왜 이래. 30년 동안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남편 재호는요. 묵묵히 밥만 먹고 출근했어요. 다녀올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참고 사는 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잔소리를 하셨어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우리 재호가 고생이다 고생이야.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참아. 참으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남편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녁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명퇴해. 명예퇴직. 2억 3천만 원.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단둘이 제주도라도 가볼까? 바다 보면서 회 한 접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52년 인생. 처음 품어보는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재호야, 내 어머니 퇴직금 나한테 다 줘.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숟가락이 멈췄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쓸 데가 있어. 2억 3천만 원. 30년의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이유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이상한 내역이 있었어요. 모텔비, 꽃배달, 여자 옷가게.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봤어요. 미영아, 오늘 너무 예뻤어. 과장님, 빨리 보고 싶어요. 회사 후배 윤미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어요. 큰애가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삼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친정엄마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십 년 동안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남편 얼굴 볼 때마다 그 문자가 떠올랐어요. 미영아, 오늘 너무 예뻤어.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다녀오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게 제 10년이었어요. 퇴직금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 시어머니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류 준비해. 언제 돈 나와? 내가 급하다니까. 저는 매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뭘? 재호가 바람 피운 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재호는 얼어붙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혼자 다 알고 참았어요. 10년 동안. 아이들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고 구박받고 바람 피운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퇴직금마저 가져가시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집안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만 계셨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 집을 나가야 하나? 52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수가 잠깐 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 그런데 명의가 이영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았어. 네, 10년 전에 재호 그놈이 바람핀 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셨어요? 그놈 양말에서 향수 냄새 나더라. 내 향수가 아니었어. 그때부터 알았어.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참고 사는 거 보고, 아이들 때문에 참는 거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아들이 주는 용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어요. 경로당에서 반찬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78세의 몸으로 10년 동안 $8,700만 모았어. 거기에 퇴직금 보태서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해주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생 강하기만 하셨던 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못 살겠으면 나가. 이건 내 집이야. 재호 눈치 볼 필요 없어. 내 눈치도 볼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았어. 우리 세대는 그래. 말을 못해. 미안해.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나도 마음이 아파.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두 여자가 함께 울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재호 그놈한테는 내가 말할게. 지 마누라 고생시킨 거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해. 그날 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떠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삶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요, 그 작은 아파트에 가끔 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봐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수가, 내 어머니, 잘 살아. 행복해야 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서툰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도 혹은 당신의 며느리도 표현이 서툴 뿐일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서 계신 분들께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